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더 섭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을 짬짬이 좀 더 활용을 하려고 해서 학교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에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야근으로 인해서 좀 피곤해져서 이게 쉬게 됐고, 일요일에는 이제 영상을 찍으러 직접 나갔는데 비만 맞고 왔습니다. 갑자기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아예 비가 완전 내려버려가지고 비만 맞고 영상은 찍진 못했고요. 사실 월요일에도 학교 지하주차장을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는 음질 문제로 파일이 많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영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화요일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말을 좀 많이 못하기도 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오늘 수요일인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찍을 영상 주제는 이 스즈키 GSX-R 125라는 바이크의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좀 다소 부족한 관계로 그냥 제가 타본 경험과 바이크 외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뷰에 앞서서 제 영상 중에 제 125cc 바이크가 리터급 바이크를 따라갈까? 라는 영상이 제일 인기가 지금 많은데 모두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같이 영상에 나오셨던 바이크 동호회분도 댓글을 달아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과 또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다 그냥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항상 제 핀 마이크가 숨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 피드백을 좀 보완하려고 핀 마이크에 마이크 커버를 사다가 좀 씌워가지고 이렇게 테이핑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아니, 음질이 좀 깨끗하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편집하면서 음질을 한번 체크하고 그래도 안 좋다면은 제가 다시 핀 마이크를 바꿔보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즈키 GSX-R 125 이 모델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크는 말 그대로 R125 그 R차 형식으로 된 되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고 배기량은 125cc입니다. 제원상으로는 14.9마력으로 되어 있긴 한데 거의 15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 속도는 제가 한번 그냥 평지에서 밟아봤을 때 13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속도는 과속이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저는 보통 한 100에서 110? 만약에 학교를 진짜 지각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했을 때는 120까지 막 밟고 오긴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밟으면 125cc는 좀 위험한 감이 있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네요. 먼저 이 바이크의 가장 장점인 옆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살짝 당겨서 옆모습이 이 바이크의 제일 장점인데 앞에서부터 딱 빠진 그 옆태가 항상 이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는 라이더분들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바이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옆모습이 가장 이쁘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크의 제일 외관적인 장점은 옆모습. 나름 에어로다이나믹이 적용됐다고 홈페이지에 써 있어서 여기 구멍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쁘긴 합니다. 2019년식이 블루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파랑파랑한 블루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블루색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샀을 때는 막 이런 스티커 마크, 이런 R125 이런 트레이드 마크 이런 스티커가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 되게 그 일본의 건담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건담이 좀 색깔이 영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담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타고 다닐수록 그냥 좀 등푸른 생선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좀 그 푸른 비닐 아시죠? 고등어 같은 거 사면은 막 푸른 참치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 파란색이 오래 보다 보니까 이쁘긴 한데 이쁜데 살짝 등푸른 참치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되게 개인적인 거라 까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색깔은 되게 이뻐서 125 모델 중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를 딱 처음 했을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이 포지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R차라고 해서 125cc지만 R차 형식의 공격적인 포지션이 타고 다니기 힘들 거다, 입문자가 진짜 감당을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승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구매를 해서 타고 다녔는데 이 R125로 입문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불편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요. 이게 모델도 S125가 있고 R125가 있는데 R은 이 포지션이 완전 스포티한 이런 모델이고 S는 말 그대로 이제 스탠다드, 핸들도 살짝 이게 평평하고 좀 시트구가 이렇게 살짝 편안한 그런 모델인데 저는 살짝 살짝 멋있는 바이크를 원해서 이 R125로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지션은 보통 이 정도 돼요. 이제 이게 풋레스트에 발 올리고 반대쪽도 올리고, 보통 이제 그냥 평상시 공도를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기어를 왔다 갔다 하고 오른쪽 발도 똑같이 리어 브레이크, 제가 뒷 브레이크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달리다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막 이제 딱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발 앞쪽을 풋레스트 앞쪽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니그립을 한 상태로 빵댕이 뒤로 빼고 니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를 낮춰서 공기저항을 좀 덜 받는 이런 식으로 납작 엎드려서 바이크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오는 길이 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길이 많아서 보통 항상 이 포지션으로 납작하게 해서 주행풍을 최소화하려고 이 상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헬멧을 타고 그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그런 공기역학적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납작하게 다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외로 제가 왕복 70km를 통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생각보다 이 주행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좀 납작하게 엎드려 주면은 바람 영향이 확실히 적긴 적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건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125cc로 한 100km 이상 속도를 이제 밟으면서 그냥 완만한 코너를 이렇게 살짝 이게 틀어주면서 이제 도는데 순간 돌풍이 부는데 바이크를 이렇게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얘가 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날에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얘가 천천히 라인을 타면서 가고 있는데 막 이게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안전성은 살짝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125cc다 보니까 힘이 생각보다 약하고 출력도 그렇게 뭐 센 건 아니지만 다소 안전성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 고속에서는 살짝 안정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근데 이제 구도를 바꿔서 바이크를 앉았을 때 이제 포지션이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외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봤을 때는 살짝 옆쪽 모습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125cc 바이크고, 옆모습이 제일 이쁘니까 옆모습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짝 단점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앞모습입니다. 다른 분들이 막 다 사마귀 같이 생겼다고, 앞모습이 생각보다 좀 찐빵 같다고, 별로 안 이쁘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멸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앞바퀴에 있습니다. 앞바퀴가 상당히 작아서 이 모습을 보고 되게 멸치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앞바퀴가 좀 많이 얇은 편이긴 해서 살짝 아쉽긴 한데 뒷바퀴랑 좀 비슷한 사이즈의 타이어를 넣어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면이죠. 오른쪽 면도 크게 다를 건 없고, 살짝 시그니처 마크인 GSX 이렇게 나와 있고, 스티커 데칼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힐가드도 이렇게 있고, 텐덤용 풋레스트도 있고, 이제 배기 머플러, 순정 머플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 2개 있거든요. 콧구멍 2개에 순정 머플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앉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딱 앉자마자 저는 이제 스마트 키여서 이 GSS R125 바이크는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있어요. 이거는 키링. 여기 스마트 키가 있는데,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 1m, 2m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 스마트 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뚝 눌러주면 파란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RPM을 한번 왔다 갔다 훑어준 다음에 이제 모든 비상등이 다 꺼지고 중립이랑 ABS 모드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ABS 등은 시동을 걸고 몇 미터 출발을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안 사라지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시동 버튼을 걸어주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게 소리여서 전형적인 125cc의 단기통 소리가 납니다. 자, 스로틀을 한번 살짝 감아 볼게요. 네, 이런 전형적인 단기통 소리가 납니다. 제가 바로 머플러로 보여드릴게요. 콧구멍 2개에서 이제 나온 소리입니다. 전형적인 125cc 단기통의 순정 머플러 소리가 나고요. 이제 이 빨간 거는 엔진 킬 스위치인데, 바로 엔진의 시동을 멈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엔진이 꺼지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동은 안 걸립니다. 그때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지만 네, 이렇게 걸리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손톱이 없어가지고 이거랑 이제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거치하고 그 짧은 C타입이나 USB 단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충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상등, 원래 2019년 125cc R125는 비상등이 순정으로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센터 가서 따로 달아야 되는데 비용이 아주 조금 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바이크 주문을 하실 때 한 번에 이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이빔이고요. 하이빔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노란색을 누르면은 하이빔도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야간 주행 시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요. 왼쪽 누르면 방향 지시등이 되고 오른쪽 누르면 다시 오른쪽, 끄고 싶으면 가운데를 꼭 눌러가지고 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락션인데 학교라서 살짝만 눌러볼게요. 좀 앙증맞는 소리가 납니다. 삑삑. 그래서 좀 공도를 달릴 때는 소리가 작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소리가 좀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순정이 아닌데 사실 제가 알리빨로 주문을 하나 했어요. 레버랑 핸들 그립 주문을 했는데 역시 중국산이라 그런지 이 브레이크 레버가 이제 조절식으로 왔는데 센터 사장님이 이제 달려고 하시더니 이 브레이크 여기 단자랑 이게 잘 안 맞물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달 수는 있는데 안전상에 좀 문제가 된다고 못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다는 걸로 하겠다 해서 브레이크는 순정인데 레버는 순정인데 그립은 튜닝인 좀 끔찍한 혼종? 되게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없잖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감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왜 이거를 이제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전 당연히 고정돼 있는 줄 알고 구매를 한 건데 와보니까 이제 시속 5, 60km에서 핑글핑글 돌아갑니다. 그럼 이 소리가 좀 거슬려가지고 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별거는 없어서 GSX-R 125 모델을 만약에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뭐 외관이나 포지션 이런 걸 좀 한 번씩 보셨으면은 좋겠다는 의미로 만든 영상이어서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영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한 영상을 보시고 바이크의 포지션이나 외관상 이런 생김새들을 좀 참고만 하셨다가 근처 이 스즈키 샵 뭐 대리점이나 협력점 이렇게 많거든요. 거기 가셔서 2020년식 R125를 직접 시승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리뷰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고 그래도 자기가 직접 탈 바이크이기 때문에 시승 한 번씩은 하고 천천히 고르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스즈키 R125로 많이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125cc에서는 상당히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고 제가 비록 주관적인 영상이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는 리뷰였기를 바랍니다.